전자봉투를 활용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개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자봉투, 전자서명 기술들은 가끔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전자상거래 때문에 전자봉투, 전자서명 기술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직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서 이것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출제를 해봤고요. 먼저 전자봉투하고 전자서명이 뭐가 다르냐. 전자서명은 여기 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전자서명 기술이고요. 전자서명은 무결성만 확인할 수가 있지 기밀성을 확보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문서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는 그 확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그 밥한테 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주는 과정에서 이게 유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만드는 게 전자봉투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자서명은 무결성 확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봉투 기술은 암호화해서 기밀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쭉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이 송신자가 원문을 보내고 싶어요. 원문이 내가 쓴 게 맞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 하기 위해서 이걸 보냅니다. 보낼 때 원문을 먼저 하나 그 송신을 하게 되고요. 원문을 해시를 적용을 해요. 그럼 해시 값이 나오겠죠? 그 해시 값을 그 이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요.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 암호화된 해시 값이 나오겠죠?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그 이 전자서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송신자의 공개 키도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한 세트가 됩니다. 원문, 전자서명, 공개 키가 하나의 세트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문이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원문을 암호화해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그 비밀키로 암호화를 해요. 그럼 암호문이 나옵니다. 원문, 전자서명, 공개 키가 암호화가 돼서 암호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키를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암호문을 푸니까. 이것도 그냥 전달하면 안 되니까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를 하면 수신자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수신자만 복호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암호문하고 전자봉투, 개인키를 암호화한 전자봉투를 이 두 가지를 수신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전자봉투를 활용한 전자서명 생성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해서 보내줬어요. 암호문하고 전자봉투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수신자 쪽에서는 먼저 비밀키를 생성을 해야 암호문을 복호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봉투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를 해요. 수신자의 개인키는 수신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수신자의 개인키로 비밀키를 복호화를 해서 이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문을 복호화를 하면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원문, 전자서명, 송신자의 공개키 3개가 이제 복호화가 되겠죠. 원문, 전자서명, 송신자의 공개키가 이제 복호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밀성에 대한 거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럼 이제 무결성 문제가 남았죠. 이 송신자가 보낸 원문이 맞냐라는 게 그 무결성이니까. 그래서 원문에 해시 값을 적용을 해요. 그럼 해시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자서명, 아까 그 원문의 해시 값을 적용해서 암호화된 해시 값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된 해시 값을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복호화하면 여기 처음에 보낼 때 원문을 해시 함수 적용해서 그 나온 해시 값이 여기 다시 나오게 돼요. 여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문을 해시 함수 적용한 값이랑 암호화된 해시 값을 복호화한 해시 값이랑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면 이 원문이 정확하다, 일치하다, 변경되지 않았다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불일치하면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말들을 여기다가 1, 2, 3, 4단계에 적어 놨으니까 요 그림 보시고 다시 이제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차별화도는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가 전자봉투를 이용해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런 전자서명과 전자봉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자상거래에 그 적용이 되냐라는 것들이거든요. 요걸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전자상거래 할 때 우리가 뭔가 그 알리 많이 쓰죠. 알리익스프레스. 우리가 알리에서 뭘 사면 구매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판매자한테 구매 정보를 넘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피지사라고 있어요. 피지사. 구매 게이트웨이 하는 그 벤사 같은 것들이거든요. 우리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라든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 지불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판매자한테 구매 정보와 지불 정보가 다 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모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자나 마스터 같은 회사들은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각각 구매 정보와 지불 정보는 각각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이중 봉투를 이용해서 이 무결성과 기밀성을 확보를 하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 정보와 지불 정보를 연접을 해요. 해시 값을 연접을 해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고 판매자 측에서는 구매 정보를 받았을 테니까 판매자 측에서는 받은 구매 정보를 따로 또 해시를 해서 이 연접된 M1을 바꿔봐요. 내가 받은 구매 정보를 해시를 해서 여기 M1, M2의 기존의 M을 바꾸고 내가 해시한 거를 여기 M1에다가 교체를 해서 비교해 봤더니 맞더라. 그럼 무결성에 문제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 피지사에서도 지불 정보를 해시 값을 M2에다가 교체해서 넣어봤더니 문제 없더라. 그러면 이 M1, M2에 대한 무결성이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전자봉투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